지금 한반도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지만 북한이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아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설비를 빼돌려 외화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올해 초 함경북도에 대규모 국제시장을 건설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회담이 결렬되면서 계획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북한 안팎의 정세를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달 중순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을 했었는데요. 방북이 성사가 되려면 북한 측에서도 수락을 해야 하는데 아직 별다른 호응은 없는 상태죠. 네, 정부가 방북 승인을 한 것이 5월 17일이니까요. 지금 1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남북 간 협의는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정례 브리핑 때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에 대해 북측과 계속 협의 중이다. 다만 특별히 새롭게 말씀드릴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밑 협상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개성공단 기업협회에서 6월 10일 날 미국 연방 하원에서 열리는 개성공단 설명회에 지금 참석을 하고 싶어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방북 승인이 좀 나서 북한을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나면 그걸 좀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설명회 때 자세한 어떤 상황을 좀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 미국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것처럼 만약에 승인이 되긴 했지만 북한에서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걸 갔다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 방북 전에 좀 방문을 성사시키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 기업인들은 상당히 좀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기업인들의 설비를 여러 지역으로 빼돌려서요. 외화벌이를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제보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자유아시아 방송이 23일 날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에 주재하는 북한 무역 일꾼들의 그 증언을 인용한 기사입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북한 무역회사들이 개성공단 남한 기업 소유의 설비를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 의뢰를 하면 그걸 이제 가공해서 파는 그런 건데 개성공단 설비를 옮겨서 의류를 가공하는 회사는 이제 평안북도 독림군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걸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런 거고요. 지난해 이제 힘 있는 국가 무역 회사들을 중심으로 외화벌이 사업에서 개성공단 설비를 적극 이용하라는 중앙의 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개성공단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의류업체를 신설하거나 이제 더 늘렸다는 이제 그런 증언이고요. 주로 이제 수출은 중국, 그다음에 일본, 유럽 등등으로 이제 다양하게 수출되고 있다. 이런 증언이었고요. 또 하나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당 중앙에서는 그 앞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지만 뒤에서는 이제 남조선 기업들이 개성공단에 두고 간 의류 제품과 전자제품을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한 절반값으로. 그리고 또 설비까지 무단으로 이전을 해서 외화벌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지금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군데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되는 이유가 지난 2017년에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19개 의류 공장을 은밀히 가동해가지고 내수용 의류 그리고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북한 당국에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개성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도 상관할 바가 아니다. 그리고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2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사실 그런 보도라든가 또 북한 당국이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이런 어떤 입장 발표는 그동안에 있었죠.
네. 그런데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이게 정말 사실인지 확인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9월에 개성공단 안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라는 걸 열지 않았습니까? 네네. 여기에 지금 한국 측 인력도 24시간 상주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 내에 자산이 잘 있는지 이것조차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통해서 개성 지역에 24시간 우리 직원이 체류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차례 밝혔고, 그러나 보도에 나온 동향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근데 이것이 개성공단 연락사무소가 각 공장의 여러 시설까지 그냥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체류는 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그런 동향은 파악이 안 됐다는 소극적인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인지, 이건 좀 불분명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 개성공단에 있는 인력들이 그 100개, 200개가 되는 그 공장들의 시설들을 일일이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현황 파악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네. 공교롭게도요. 지난 2016년 2월에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할 당시에요. 네.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하면서 한 말이 구역 내에 있는 재산을 모두 몰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한국 기업인들의 재산권이 북한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는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것 아닙니까? 2016년 2월 11일이었어요. 그때 이제 개성공단 중단이 선언이 되고, 이제 북한의 미사일 실험, 핵실험으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한국 정부가 결단을 내렸는데, 그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성명을 냈는데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개성공업지구와 인접한 군사 분계선을 전면 봉쇄한다는 것. 그다음에 북남관리구역 서해선 육로를 차단하고 개성공업지구를 폐쇄하고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한다는 것. 그다음에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있는 모든 남측 인원들을 전원 추방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더 덧붙여졌어요.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남측 기업과 관계기관의 설비, 물자, 제품을 비롯한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한다. 그리고 동결된 설비, 물자, 제품들은 개성시 인민위원회가 관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 정부의 가동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한 북측의 대응을 담은 성명이었는데, 당시 2013년 기준 남측의 개성공단 투자 금액이 한 1조 6,800억 원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실상 동결한 자산을 몰수 동결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동결이라는 것은 자산을 현존 상태로 그대로 둔다는 겁니다. 다만 그 이동이라든가 처분이라든가 사용도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근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 당국이 그 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면 이것은 북한 당국 스스로가 그 동결을 선포한 것을 어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불법 행위라고 볼 수가 있고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현재 가장 힘든 건 결국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일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국에서 진행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개성공단 입주 기업 중에 86.2%가 공단이 폐쇄된 이후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네. 2016년 2월 가동 중단 당시까지 개성공단에는 한 124개의 우리 기업이 입주해서 가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지난 4월 16일 날 중소기업 중앙회 개성공단 중앙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108개사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경영 환경과 향후 전망 조사 이런 제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응답 기업의 한 76.9%가 이전 대비 지금 상황은 악화됐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응답한 기업도 대략 한 9.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6%가 넘는 기업들이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조사 내용에는 이제 경영상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노무비 등 경영자금 부족이 이제 60%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거래처 감소, 주문량 부족 23%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개성공단 가동이 이제 중단된 뒤에 정부는 기업 지원금으로 한 5,500억 정도를 지금 현재 투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 환경은 여전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개성공단 재가동은 이제 더 먼 이야기가 돼버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올해로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가 3년이 지났고 또 작년까지만 해도 남북관계가 풀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관한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어떻게 현재로서 보실 때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단 북한 당국은 강력하게 원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경제 제재를 풀기 위한 어떤 돌파구로 남북 관계를 적극 원하는 우리 정부를 활용해서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성과를 얻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정부는 대단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도 그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이제 미국을 가서 설명을 했을 때에도 미국 국무부의 반응은 그런 거예요. 뭐 어쨌든 그런 뜻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요지는 그런 겁니다. 국제 제재, 대북 제재, 국제 공조를 튼튼히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이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우리 정부도 사실 개성공단이 국제 제재의 어떤 공조를 뒤흔들어 버리는 아니면 거기에 파열구를 내는 상황이 됐다는 그런 여론은 우리 정부도 부담스러울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정부가 그렇다면 그 중간에 뭔가 타협책은 없을까 이런 걸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최근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작년쯤에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을 가동을 하되 그 비용을 월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쌀로 주는 것은 어떻느냐 이걸 이제 북한에 제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 핵심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을 차단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제 현금은 이제 대북 제재 차원에서 공조를 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쌀로 줘보자 해서 제안을 했던 것 같은데 북한 당국에서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아쉬우니까 그럼 2배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역시 거절당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물론 통일부는 즉각 부인했습니다. 그런 사실 없다고. 그러나 제가 볼 땐 개연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을 가동을 한다면 어쨌든 남북관계 개선에 큰 돌파구가 열린다고 판단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북미 협상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고 그래서 이제 정부로서는 해보고 싶은 듯한데 문제는 북한이 쌀로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현금으로만 달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 지금 대북 제재에 굉장히 큰 구멍이 뚫리는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또 국제사회 미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당분간 돌파구를 마련하기 좀 어려워 보이는데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버린다거나 아니면 북한이 갑자기 핵폐기를 위한 뭐 핵보고서를 제출해가지고 실제 핵폐기를 실행해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된다면 또 급물살을 탈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북미 교착 국면에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개성공단 가동도 쉬운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북한 내부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올해 초 함경북도에 대규모 국제시장을 건설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 2월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이 되면서 이 계획도 지금 잠정 중단된 상태라고요. 네. 함경북도 소식통이 23일 날 데일리 NK에 전화를 걸어와서 전한 소식인데요. 올해 초에 무산군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터닫기 공사까지 다 끝났다. 근데 이제 조미 회담이 성과가 없자 결국 계획은 현재 무산됐다. 이런 것이고요. 시장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그 지역은 압록강변인데 원래 살림집이 있었던 지역이었나 봐요. 그런데 2016년 수해로 살림집이 다 유실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바로 그 유실된 터에 이 시장을 이제 세우려고 계획을 짰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앙당에서 직접 시장 건설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당 간부들이 여러 차례 지역 조사를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박봉주 내각 총리가 실제 방문을 했기도 했고요. 중국의 길림성 화룡시의 한 관료가 지난 1월 달 그러니까 박봉주 총리와 이 화룡시 관료가 무산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협력을 위한 회의도 진행을 했었다. 이런 소식이죠. 그러나 이제 하노이 회담 이후에 공사는 현재 중단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건설 현장은 지금 석 달째 관리 없이 그냥 사실상 방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시장 건설 계획 자체가 백지화된 것이 아니냐 현재 주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제시장이라는 걸 세우려면 사실 외부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북한 당국이 하노이 회담 전까지만 해도 대북 제재가 곧 해제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글쎄 1월 신년사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밝혔었죠. 그러니까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북미 하노이 회담 직전까지도 저희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회담이 잘 되면 대북 제재의 일부가 완화가 되고 그러면 외부 투자자가 증가할 거다. 특히 중국 쪽에서의 투자 유입이 상당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관광지구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국제 시장을 활성화한다든가 그런 식의 경제 활성화를 준비하고 있고 상당히 성과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 일부에서는 그런 관측을 상당히 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마 그런 어떤 분위기 아래서 국제 시장 설립 계획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현재는 사실상 모든 계획이 중단된 상태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사실 북한이요 지난해 7월에도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함경북도 나선시 이 원정리 세관이라는 곳에 원정 국경시장이라는 것을 개장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네. 북한 당국이 꽤 오래전부터 중국을 겨냥한 국제시장을 확대해 가겠다 이런 계획을 꿈꿔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2018년 7월이니까 작년쯤이었는데요. 함경북도 나선시 원정리에 이제 세관인데요. 거기에 원정 국경시장이 이제 세관 옆에 개장이 됐었습니다. 중국의 한 사업가가 투자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완공을 했고요. 판매 물품은 북한산 채소, 그 다음에 농산물, 건어물, 수산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어물도 엄격하게 말하면 제재 품목이고 수산물은 뭐 확실한 제재 품목인데 건어물 같은 경우는 뭐 판매를 해서 중국으로 간혹 뭐 개인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사들고 들어가는 경우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수산물은 중국에서도 강력하게 검열을 하기 때문에 중국에 갖고 가지는 못하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먹는다고 그래요. 우리 뭐 수산물 시장에 가서 막 이렇게 먹는 것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이제 주로 현장에서 소비해서 먹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국경 시장을 뭐 주로 밀접이 잦은 뭐 신우주라든가 무산이라든가 회령이라든가 나선이라든가 이런 곳들에 이제 점진적으로 세우려고 했을 텐데 현재는 이제 나선 이외의 곳은 활성화된 곳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쪼록 함경북도 국제시장 건설 계획이 일단은 무산이 되면서 혹시나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던 주민들로서는 실망이 참 클 것 같은데요.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던 지역이 무산인데요. 무산에는 광산이 굉장히 큰 규모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무산 광산 가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황이었고 광산에 의존하면서 살고 있던 무산 주민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신규 시장 건설 사업에 이제 당연히 그 주민들은 뭔가 이제 뭔가 되겠구나, 경제가 좀 활성화되겠구나 가지고 무산 시민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큰 기대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이번 국제시장 계획 무산된 만큼 실망감도 훨씬 크다.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재밌는 것은 일부 경제력이 있는 주민들은 시장이 들어서면 좋은 자리를 얻으려고 관료들에게 뇌물을 이미 많이 제공을 했대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제 쓸모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감을 넘어서 이제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크게 두 가지랍니다. 일단은 미국과의 협상이 잘 될 것으로 예측한 당국의 오판. 이렇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비판들을 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지역적인 문제지만 지난 1월 달에 박봉주 당시 내각 총리하고 중국 화룡시에 있는 간부 하나 오고 왔잖아요. 화룡시면 정말 작은 도시의 간부거든요. 근데 그렇죠. 일국의 총리가 그 화룡시 간부하고 둘이 이제 국제시장 건설을 위해서 현장 탐방 비슷하게 하면서 회의를 했다는 이 장면을 목격한 북한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도대체 나라의 최고 간부가 급도 안 맞는 북한의 정말 작은 일개 지역의 간부와 저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국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하노이 회담 전에 이미 국제시장을 열 계획부터 세웠다니 이 물과 공기만 있으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던 북한 당국의 으름장이 무색해지는데요. 국제사회와 약속한 비핵화를 먼저 이행한다면 대규모 국제시장을 세우는 것도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북한 당국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개성공단 설비 반출 소문과 하노이 회담 결렬로 무산된 함경북도 국제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